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애청자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순간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갈수록 풍족해지지만 반면에 우리네 삶은 자꾸만 팍팍해진다 하는 얘기들 말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소위 영웅 이야기에 갈증을 느끼고 환호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영웅들을 꼽자면 우리네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서슴없이 내던지는 소방관 분들이나 약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정의로운 변호사, 또는 삶의 갖은 역경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네 부모님처럼요. 물론 제 삶에도 평생을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바로 제 친정 아버지세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막 중학생이 된 외동딸인 저를 두고 오랜 지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던 날의 이야기죠.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사실 그 이야기는 아빠를 향한 원망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빠가 밖으로만 나돌고 엄마의 병수발과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었냐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아빠는 딸인 제가 가끔 질투를 느끼기도 했을 만큼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비록 넉넉함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정에 또한 헌신적인 모범가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던 아빠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제게는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닥쳐왔어요. 엄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빠는 단 한순간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되려 미소 짓는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심지어는 무슨 술귀신이라도 들렸는지 조문객들의 테이블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술잔을 나누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딱 14살 되던 봄. 그만큼이나 어렸던 제게 아빠의 행동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빠, 왜 이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성이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럼 화가 나지 어떻게 안 나? 남의 집 조문 왔냐고. 친척 장례식장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데 여긴 엄마 마지막 떠나보내는 자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미소 지을 수가 있고 어떻게 술까지 마실 수가 있어? 저녁은 챙겨 먹었니? 아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못 썼어. 당연히 정신이 없겠지. 오늘만 해도 벌써 술을 몇 잔이나 마셨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빠한테 화낼 정신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일찍 자. 내일이 엄마 발인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야 해. 내 말이 내일이 엄마 발인이야. 아빠랑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아빠는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엄마 이제 없어. 보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워도 안길 수도 없어. 나만 슬픈 거야? 난 그런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손님 오셨다. 같이 인사드려야지. 말을 마친 아빠는 또 미소 띤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하고는 그 조문객과 또 술잔을 나누었어요. 결국 전 혹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동안 나와 엄마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모범가장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에 빠져들고야 말았죠. 그런데 엄마를 낙골당에 모셔놓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슬픈 모습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를 않았던 아빠가 끝내 무너졌어요. 저 몰래 아무도 없는 낙골당 구석탱이에서 수십 년 지기 친구인 최씨 아저씨를 붙들고서는 목 놓아 오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세상에는 아직 누릴 것들도 너무 많고 아직 못해준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불쌍하고 가여워서 어떡하냐고. 정신 차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재수 씨도 마음 편히 못 떠난다는 거 알면서 이래. 내가 그 재수 씨 첫사랑이고 남편이다. 그래, 이해한다. 아니 솔직히 나로서는 짐작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슬픔이겠지. 그래도 지금껏 잘 참아왔으니까 딱 지금 내 앞에서만 울어. 대신에 성희 앞에서는 다시 씩씩하게 이겨내자. 네가 성희 아빠야. 아직 어린 성희한테는 이제 너 하나밖에 없고. 힘들어도 웃어야지. 슬퍼도 의연해야지. 내가 성희 아빠니까. 한참을 더 목 놓아 흐느끼는 아빠를 몰래 지켜보며 그때 전 깨달았어요. 아빠 또한 나만큼이나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요. 아빠는 남편이자 아버지이기에 참아야만 했을 뿐이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힘든 걸음해주신 조문객들께 남편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예의를 차렸던 것이었어요. 조문객들을 미소 지는 얼굴로 맞이하고 그분들께 술잔을 건네면서요. 한편으로는 엄마를 잃은 어린 딸에게 마흔기 될 소나무가 되어주기 위해 씩씩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를 영원히 떠나보내던 그 순간까지. 정작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아빠 자신이었으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전 어렸던 마음에 잠시 품었던 아빠를 향한 작은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죠. 그런데 아빠의 대단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엄마의 빈자리가 익숙해졌을 무렵 우연히 보게 된 아빠의 일기장에 엄마를 향한 눈물 젖은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수진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떠났지만 아직 내가 있잖아. 당신이 성희에게 못다 전한 사랑 내가 전부 대신 전할게. 성희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든든한 아빠가 될게. 내가 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약속해. 내 사랑 수진아, 그리고 성희 엄마. 아빠는 제가 진짜 그렇게 해주었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자상한 사랑을 베풀면서도 때로는 엄격한 훈계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행여 경제적 어려움이라도 느끼며 자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몸이 3개여도 모자랄 지경으로 최선을 다한 끝에 어엿한 중소기업의 사장님까지 되셨죠. 그래서 제겐 아빠가, 아니 친정아버지야말로 평생을 존경하며 살아도 그 깊은 사랑을 못다 갚을 넘버원 영웅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에게 2번째 연정이 찾아왔어요. 수더분하면서도 참 고운 어느 여사님과의 진지한 만남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일찍 떠나 보내야만 했던 엄마가 자꾸만 떠올라서요. 물론 아버지의 새 연애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도 복잡한 신경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엉뚱한 시댁 쪽에서 터져나왔죠. 그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모가 친정아버지의 새 연애를 다짜고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모가 제일 처음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마침 그 무렵 교수 임명을 앞두고 있던 제 남편의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만 묻자. 넌 대한민국 교직사회가 얼마나 좁고 고리타분한 곳인지는 알고는 그러니? 글쎄요.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대학 다니면서 보았던 교수님들의 모습은 그 정도까진 아니던데요. 넌 세상 참 쉽다 얘. 그거야 학생과 교수 사이를 만났을 때 얘기고 이제 막 교수 임용을 앞둔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일이야. 교수란 엄연히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막중한 자리인데 그런 입장에서 장인어른이 외간 여자랑 연애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혼이라도 하겠다고 들어봐라. 어디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우리 아들을 바라보나. 곱깝다 못해 아주 큰 흉이야 흉. 그럼 지금 어머님 말씀은 저의 아버지의 연애가 걸림돌이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지. 사람이란 원래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지식하게 되는 법이야. 더군다나 네 남편 교수 임용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 전부가 나이 먹을 대로 먹은 교수님네들 아니니.
나 같아도 대번에 탈락시키겠구만.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세상 누가 트집을 잡는다고 이러세요. 더군다나 한 다리도 아니고 무려 2다리씩이나 건너뛴 개인사에는 아무도 관심 없다고요. 시끄럽고 당장에 사돈 찾아가서 그놈의 연애부터 뜯어 말려. 내가 우리 아들 교수 만들려고 가르치며 쏟아부은 돈 싸그리 뱉어낼 생각 아니면. 그놈의 연애라뇨. 말씀부터 똑바로 하세요. 누가 들으면 아버지가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줄 알겠네. 그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는 내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꽃뱀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된 지 오래된 중년 남녀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겠다는데 그게 반대까지 할 일이겠냐고요. 더군다나 제가 자식된 딸로서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신경을 품었더라도 굳이 아버지의 새 연애를 말리겠다고 먼저 나선 상황도 아니었고 시모는 또 엄연히 제3자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반대라뇨. 차라리 반대를 할 거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이유라도 들이대던가. 친정아버지의 연애가 남편 교수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 고작 그게 이유라고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참. 이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마냥 사람 좋던 남편이 저와 시모가 다툰 그날 이후부터 아주 뜻밖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남편 또한 친정아버지의 새 연애를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 이유는 장인어른도 참 주책이지.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영광을 다 보겠다고 연애야 연애는. 당신도 그 얘기야? 혹시 나 몰래 어머님이랑 둘이 말이라도 맞췄니? 맞추기는 나도 내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입장 뭐 어디 얘기 나온 김에 솔직하게 드러나 보자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그 연세에 덜컥 애라도 하나 가져봐. 그걸 누가 데려다 먹이고 키운다고 결국엔 나랑 당신 둘이서 고생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억소리가 안 난다.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알아? 우리 아빠가 무슨 미성년자래? 엄연히 어른이야. 당신이랑 나보다 훨씬 어른. 그리고 당신 장인어른 경제적 능력 충분히 차고 넘치는 분이셔. 굳이 경제적 이유 아니더라도 세상 누구보다 사랑 많고 현명한 아버지셔. 그건 내 삶이 증명하잖아. 그니까 내 말은 혹시 자기 동생이라도 태어났다가는 장인어른의 재산이. 재산 뭐? 제가 크게 따져 묻자 무언가 크게 당황한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침묵을 견디다 못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난 말야 시어머님께서 새 시아버님과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늦둥이를 보시겠다고 해도 축복할 거야. 왜? 그건 어머니의 삶이니까. 당신 엄마이자 내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의 여인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니까.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사님과의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으로서 사위로서 존중해드려야 된다고 봐. 그래도 난 반대야. 그래? 그렇다면 넌 애초에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겠지. 쪽팔려서 그런다. 쪽팔려서 됐냐? 이 마당에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 장모님 가지고 모시고 살게 생겼어? 얘기 끝났네. 그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의 밑바닥까지 본 김에 여기서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전 당장에 짐을 싸들고 나와 친정으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지갑을 두고 나왔지 뭐예요. 지갑 안에는 회사 건물 로비를 출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원증이 들어있었고요. 잠시 고민하던 전 쪽팔림을 무릅쓰고 지갑을 챙겨 나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시모를 집으로 불러들인 남편이 둘이서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나 진짜 이혼당하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봤을 땐 곤영국어 이혼 감당할 깜냥 안 돼. 엄마가 그 사람 나갈 때 표정을 못 봐서 그래. 화가 아주 단단히 난 모양이더라니까. 이러다 덜컥 이혼이라도 당해봐. 장인어른 유산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고. 유산 얘기를 듣는 순간 전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기분을 느꼈어요.
흔한 말로 소름이 돋았다고들 하죠.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이어지는 심호와 남편의 대화는 저로서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너 교수 만들려고 돈 한두 푼 들인 줄 알아? 어차피 교수 임용 애저녁에 물 건너간 지금 마당에서는 너한테 들인 돈? 지금부터 그 양반 재산 쪽쪽 빨아먹다가 나중에 그 양반 죽고 나면 유산 받아다가 메꾸는 수밖에는 없어. 그러게 넌 왜 교수 임용식이나 앞둔 놈이 겁도 없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서는? 아,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또 나와? 당장 중요한 건 장인어른 얘기잖아요. 노인네들 연애를 계속 이런 식으로 억지 부려가면서 무작정 반대할 수 없다는 거. 반대 안 하면 지금이야 내 안 사람이 외동이니까 그 집안 전 재산이 장차 너의 것이 되는 셈이라지만 사돈이 덜컥 재혼이라도 해봐라. 그때는 첫 번째 상속자가 내 안 사람이 아니라 그 요망한 불려시 같은 년이 되는 거야. 그나마도 두 놓친 애들 사이에서 애라도 하나 덜컥 생기면 남은 유산마저 반으로 뚝 나눠야 할지도 모르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요.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혼당하게 생겼지. 그렇다고 장인어른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재산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기는커녕 엄마 말처럼 될 거 뻔하고. 나도 이래저래 복잡해. 일단 내 한 사람은 내가 내일 다시 만나보마. 집값게 목소리 높여봤자 시애미 앞에 쥐겠지. 장인어른 쪽은요. 연애 중이라는 여자한테 사실은 술집 작부였다는 누명이라도 씌워서 연애든 재혼이든 막아야 할 거 아냐. 요즘 보면 합성사진인지 뭔지 하는 얘기들 많던데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없어? 있다. 후배 중에 하나 있어. 근데 걔가 이런 위험한 일을 손대려고 할까? 돈 많이 준다고 해. 평생 입 닫는 조건으로다가. 그때의 제 심정과 배신감을 세상 어떤 단어가 오롯이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치가 떨린다? 부하가 치민다? 한참 모자라죠. 그렇다고 욕짓거리를 마구마구 쏟아붓자니 제가 아는 욕을 총동원해봤자 턱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딱 그 이야기까지만 듣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심정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들이닥쳐 한바탕 뒤엎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리를 뒤엎는다고 한들 제 분노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할 테니까요. 보다 묵직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그 쓰레기 모자에게 인생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전 시댁과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로 한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며 고민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선사할 최선의 참교육 방법을 찾아서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게 무엇 하나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저 이런 한마디로 제게 힘이 되어주셨을 뿐이죠. 성희야, 세상 전부가 널 저버린다고 해도 아빠는 늘 우리 딸 편이야. 그러니 마음껏 고민하렴. 고민하다가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도움을 청하렴. 이 아빠는 우리 성희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칼이잖니.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곁에 두고도 제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워낙 충격이 컸던 탓에 마음이 쉽사리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다잡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와 진지하게 연애 중이던 바로 그 여사님이셨어요. 여사님께서는 마치 맑은 물에 새하얀 물감이 희석되듯이 제게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맑은 물과 아무리 새하얀 물감이라 하더라도 둘이 섞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마련이잖아요. 저와 여사님 사이가 그랬어요. 물론 전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자는 생각이었기에 두 분의 연애를 찬성했지만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우리 엄마의 자식이기에 다소의 어색함은 필연적이었죠. 여사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아버지의 옆자리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빈자리였으니까요. 여사님도 그런 제 어색함을 훤히 꿰고 있는 눈치셨고요. 내가 많이 불편하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좀 많이 복잡해요.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사님이 싫어서도 아니지만 솔직히 여사님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어서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만큼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약이고 세월에 무뎌진다고 한들 떠나간 사람과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사랑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향한 성희 씨의 마음처럼. 그래서 전 지금 성희 씨가 너무 잘 이해돼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입장이잖아요. 또 그래서 날 인정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희 씨 어머니만큼 내가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아버지랑은 대체 왜? 성희 씨 어머님이랑 성희 씨랑 그리고 그 일을 낳아주신 부모님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내가 그 일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맨티스트 아버지가 로맨티스트 여사님과 아주 잘 만났구나. 아빠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여사님이겠구나. 결심을 굳힌 전 곧장 엄마의 낙골당을 찾아가 자랑했어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썼던 약속의 일기처럼요. 있잖아 엄마, 드디어 우리 아빠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엄마 못지않게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제 정말 괜찮아. 아빠의 새 삶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아무런 걱정 말고 푹 쉬세요. 그동안 천국에서 아빠 걱정 참 많이도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제 꿈에 나타났어요. 무척이나 홀가분한 모습으로 나타난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의 새 삶을 축복했어요. 아빠가 평생 호라비로 살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요.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요. 역시나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반할 만큼 참 멋진 분이셨죠. 하지만 그때 전 고맙다는 엄마의 말을 여사님께 미처 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적지 않은 연세인 아버지는 여사님의 헌신적인 병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쾌차하셨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전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 그대로를 떠올렸어요. 제가 여사님을 새 어머니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아버지에게 웬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어 왔어요. 심오한 남편이 제 새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가며 찍은 사진과 술집 작부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뭘 하냐고요. 새어머니에게 술집 작부라는 누명을 씌워 아버지와 관계를 파탄낸 뒤 제가 외동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친정의 재산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다가 급기야는 먼 훗날 아버지의 유산마저 홀라당 가로채려는 속셈이라는 걸 이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속셈을 꿈에도 모르는 채로 날벼락을 맞은 새어머니께서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에 저는 두 분을 지켜드려야 했죠. 아빠, 아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믿지 마세요. 이 사진 전부 시댁이 조작해낸 합성사진이고 분명한 누명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미안한데 성희씨, 방금 뭐라고 했나요? 합성사진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합성사진 말고 이제 말씀 편히 하세요. 딸한테 성희씨 하는 엄마가 세상 어딨다고요.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버지가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칼이라고요. 이젠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두 분을 지키기 위한 칼과 방패가 될게요. 딸 자식 이만큼 잘 키워놨으면 나한테 기대고 그럴 때도 됐죠. 그로부터 며칠 뒤 마침내 복수의 날이 밝아왔어요. 저와 친정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모 그리고 남편을 불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최대한 아무런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술집 작부에게 잘못 걸려서 전재산 탕진할 뻔한 일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겸 이참에 유상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자 신이 나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들이 도착한 자리에는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정장을 쫙 빼입은 최씨 아저씨가 함께였어요. 그 외 있잖아요. 친정엄마의 발인이 있던 날에 아버지가 낙골당 구석에서 붙들고 목 놓아 오열하던 바로 그 수십 년지기 친구요. 아무튼 시모와 남편은 정장 차림의 최씨 아저씨를 유언장을 공증할 변호사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아주 시시덕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역시나 시모였어요. 사돈네 전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된답디까? 회사 지분이랑 개인 재산이랑 싹 통틀어서. 저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맹장 수술은 잘 끝났냐? 건강은 좀 어떠냐? 뭐 그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너무 노골적이네요. 그제서야 아차하는 표정을 짓던 시모는 행여라도 유산상속에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한 나머지 헤헤 웃어가며 아주 알랑방구를 끼워가며 굽실굽실 대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외동딸이니까 친정의 전 재산이 결국에는 댁내 아드님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라서? 아님, 혹시 아드님 잘난 대학 교수 만든답시고 가르치느라 들인 비용 전부를 제 친정 재산 쪽쪽 빨아먹는 걸로 회수하겠다는 생각이라서? 갑자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니? 시침이 떼시려는 모양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음주운전했니? 그 바람에 교수 임용 물 건너가셨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한 장 걸치고 왔냐? 왜 갑자기 안 잡던 생사람을 잡고 그래? 발뺌하지 마. 나도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아, 왜 이래 자꾸. 그런 적 없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면서 내가 짐 싸서 집구석 나가던 날 어머님이랑 둘이 내 집 안방에서 옥신각신 하던 얘기는 다 뭘까? 몰라 난. 우린 그런 적 없어. 그치 엄마? 이쯤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그게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개망신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니라니까 사람 참. 증거 있어? 아 증거 있냐고 증거. 증거? 당연히 없지. 그날은 배신감이 뼈에 사무친 나머지 미처 녹음할 생각조차 못했고 나중에서야 당신 음주운전 기록 떼려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더라고. 거봐. 내 당신 괜히 어깃장 부릴 걸 줄 알았어. 대신 증거 없는 대신에 유언장은 있지. 그 순간 친정 아버지께서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시모와 남편 앞에 턱 내려놓았어요. 그들은 유언장을 읽어보기 무섭게 사색이 되고야 말았고요. 친정 아버지의 사후 재산의 반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기증하고 절반은 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새어머니도 대찬성한 내용이었죠.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돈 보고 만난 건 추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혼 서류도 있어. 물론 이번엔 증거사진까지 첨부해서.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참 화려하게 놀고 다녔더라. 이어서 저는 사진 몇 장을 남편과 시모의 면전에 집어 던졌고 그러기 무섭게 남편은 또 한 번 사색이 되다 못해 아주 벌벌 기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고 그런 술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여보. 아니 장인어른. 이거 진짜로 저 아닙니다. 믿어줘. 엄마. 이거 다 모함이라고. 합성사진. 그치. 이거 다 합성사진 확실하지. 당신이 우리 새어머니에게 술집 작부라는 누명을 씌웠던 사진처럼. 후배 중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있다며. 그 사람한테 평생 입 다무는 조건으로 새어머니 합성사진 만들어서 친정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 설마 거기까지 다 들었던 거야? 왜? 궁지에 모르니까 이제야 좀 순순히 자백해야겠다 싶어? 하기사 공부머리랑 세상 사는 머리랑은 완전히 다르다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었네. 세상 사는 일은 영 멍충해가지고서는. 그러자 그 상황을 줄곧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음주운전으로 교수 임용 물 건너갔다. 어쩔래? 그런 니들은 뭐 얼마나 청렴결백하다고. 그까지 돈 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모욕이나 주고 말이야. 당신들 내가 전부 고소할 거야. 모욕죄로다가. 글쎄요. 모욕죄 고소는 아마 힘들 텐데. 정 고소가 안 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면 돼. 모 중소기업 사장이 돈으로 갑질한다. 자기들 멋대로 멀쩡한 사람 도찰에다가 합성사진까지 만들어서 거짓 이혼을 주장한다. 그놈의 사업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나 보자 어디에. 정신머리는 없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린 당신 아들내미 도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아드님 사진을 이용했을 뿐이지. 심지어 정작 우리 새어머니를 도찰한 쪽은 당신들이지 아마? 그리고 이쯤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아까부터 함께 자리에 계신 이분 말인데 사실 유언장을 공증해 주실 변호사 아니야. 수십 년 절친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우릴 도우러 오신 신문사 기자님이지. 너 키어이? 말 조심해요. 칼자루 진 쪽은 우리니까. 기자님이랑 벌써 신문기사 제목까지 정해뒀거든. 충격, 불법 사진 합성 기술의 천태만상. 이대로 괜찮은가? 어때? 제목부터 벌써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딱 오지 않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대체? 첫째, 이혼 서류에 얌전히 서명할 것. 둘째, 나와 우리 부모님의 삶에서 영원히 꺼져줄 것. 뭐 그렇게 못하겠다면야 동네에 방네 망신살 제대로 뻗쳐가면서 진흙탕 싸움 제대로 벌여보던가. 난 자신 있거든. 시모는 한참을 말없이 전전긍긍 고민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부추겨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더니 그 즉시 둘이 함께 뭐가 빠져라 도망을 쳤죠. 전 그런 모자에 꼴사 나온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면서 비로소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소금까지는 안 뿌릴게. 어차피 당신네들 인생이야 음주운전으로 교수 임용 물 건너간 순간에 끝장나버린 셈이니까. 그게 벌써 몇 년 된 얘기네요. 이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세상 모두의 축복 아래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배우자를 잃었던 슬픔과 빈자리를 서로 의지해가며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죠. 전 시모와의 싸움에 승리한 덕분에 아버지로부터 가장의 책임을 순조롭게 넘겨받게 되었어요. 저의 영웅인 아버지께서 영광 가득한 은퇴식을 맞이하는 날이었고 아버지가 평생 절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두 분을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순간이기도 했죠. 시모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굳이 관심 줄 필요조차 없는 족속들이니까요. 다만 드문드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의 인생은 그야말로 폭삭 망해버렸다고 해요.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예민한 시대에 교수 임용은 넘보지도 못할 머나먼 별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입시학원들을 전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왜 학부모님들 정보력이 경찰 뺨칠 정도로 엄청 대단들 하시잖아요. 남편이 전전하는 입시학원들마다 오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수 임용에 낙방되었다는 소문이 쫙 돌기 일쑤래요. 당연히 매번 해고 처분이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나중에도 좋다는 걸 원수 같은 사람이 다시금 느끼게 해주다니 인생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날들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